안녕하세요. 이슈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에 있는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간 이슈이슈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장은 크리스마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과연 산타가 와줄지 안 와줄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 시장은 아바타 모멘텀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이던 종목들, 또 중국형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또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2차전지 섹터들이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자, 연말 우리가 분명히 종목 장세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렸었고, 또 5G 관련해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또 해당 종목들이 좋은 움직임을 보였잖아요. 오늘 이 부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무 선생님 만나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게 참 분위기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응? 우리가 5G 얘기할 때만 해도 사실 내심 5G가 지금 얘기가 나오겠어 했는데, 와, OE솔루션, RFHC 막 종목들이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자,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잘 보고 있어요. 응? 아니, 잘 보고 있어요. 어떻게 잘 보고 계세요? 산타랠리 기대하지 마세요. 응? 종목별 산타랠리. 그러니까 산타가 옛날에 하나였다면 종목별 산타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내 종목 잘못 잡은 거는 이건 산타가 아니라 크리스마스 악몽이야. 뭐 그런 거든지 완전히 그냥 그 산타의 마이너스적 표현이 뭐라 그럴까? 산타가 아닌 거? 사탄 랠리? 아니야. 그건 또 너무 세다. 그죠? 악몽 랠리? 악몽 랠리? 아니. 왜냐면 팀버튼 감독의 크리스마스 악몽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 해골 이렇게 나와서 최고 렌트. 그러니까 종목에 따라 이 온도 차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선생님 이번 한 주의 움직임을 분석해 보자면 2차 전지주들은 시퍼렇게 물들었고, 그러니까 아바타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잘 갔어요. 5G. 그거는 파생하신 분들은 벌써 감 잡았을 거야. 우리가 그 엔소라고 이제 그건 하방으로 죽이면서 그거 죽이면 또 거기 관련된 그 소부장 관련된 종목은 약할 수밖에 없어. 엔솔 떨어지는데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혼자 가겠어. 그러니까 이제 종목의 그 산타는 지금 예를 들어서 아바타한테 가 있고, 지금 덱스터라든지 그쪽 관련된 종목, 그리고 컨텐트 중앙도 급등하고 있고 그 레몽레인. 그 다음에 CJ CGV가 드디어 2만 원 넘었어. 극장은 좀 보고 사자 그래갖고 했더니 이제 그래서 2만 원이 상승폭이 너무 커서 이제 30% 매도, 2만 2천 원 가면 50% 매도, 2만 5천 원 넘으면 그게 대박 친다 하더라도 다 팔자 이런 스타일로 가볼 생각입니다. 그럼 선생님 일단 시장의 큰 틀 먼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오늘 힘을 빡 내주면서 6만 전자, SK하이닉스도 8만 닉스를 회복을 했는데, 반도체주들이 좀 다시 힘을 내준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선생님 늘 말씀하시는 그 파생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죽이면서 지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쪽을 땡기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12월 1일 날 꼭지쳐 쌍봉 찍었잖아. 그러면서 삼성전자 SK를 죽이면서 3월물을 왕창 모은 세력이 있어. 그러면 선물 3월물 싸게 샀어. 이거 올리려면 뭐 올려야 돼? 삼성전자 올려야지. 그치. 그래서 1월 달이나 3월 달 사이에 이걸 쫙 올려놓고 이 싸게 산 거를 올려놓고 팔아먹어야지. 근데 재밌는 거는 이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업황 제일 나쁘고 오히려 시장은 오히려 2차 전지, 근데 그건 때려. 그러니까 근데 선생님 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2차 전지가 사실 이게 조정이라고 말하기 애매할 만큼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지금 하락할 때 담아가야 된다. 근데 그것도 타이밍을 난 좀 늦추고 싶은데. 왜요? 어떤 이유로 늦추고 싶으세요? 그 제한이 잘못 들어갔다 3개월 허탕 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월 달까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다른 시가상위 종목들이 요새 땡기는 거 보면 중심 허리를 땡겨. 시가 1등부터 20등에서는 골라서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올려서 이게 중화시켜버리고 42에서 82송에 들어간 것들 중에 화장품, 여행,
컨텐츠, 거버넌스, 삼성생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딱 보니까 한미아품, 한미사이언스 같은 것 이런 것들은 땡겨. 근데 이런 것들 20개 땡겨봤자 엔솔 하나 때리는 거면 중화돼. 근데 LG에너지 솔루션이 너무 하락폭이 과도해서 공매도를 금지시켰잖아요, 일시적으로. 그러면은 조금 하락이 이제 조금 잦아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엔솔의 시작점이 얼마인가를 한번 보자. 상승의 시작점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승의 시작점 35만 원이라고. 꼭지가 언제야? 62만 원이라고. 그러면 얘는 45만 원과 50만 원까지 죽일 수 있잖아. 그리고 50만 원은 지지할 것 같은데 문제는 뭐야? 떨어뜨리고 나서 이게 옆으로 그 10%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1개월, 3개월 가봐. 그러면 이게 가성비 전략으로 괜히 미리 들어갔다가 그냥. 그러니까 나는 엔솔은 사고 싶지 않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 순매도 상위 종목들 보니까 NLF나 에코프로비움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안 하겠습니다. 그래도요? 2차 전지주 섹터를 조금 쉬겠다. 그때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금년을 주도한 거야. 이미. 이게 주도한 게 한 빠른 거는 3개월, 긴 거는 6개월 동안 시장은 에너지를 줬어. 나는 그 기간만큼은 볼래 그냥. 그러면 빠르면 내년 3월이나 6월 달에 다시 재가동되나 볼 거고 그거를 오히려 테슬라가 바닥을 계속 누르잖아. 나는 테슬라 연골고리를 찾을래. 그때 우리가 지난주에 이 하락은 대세 상승을 위한 신호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시장이 결국 상승을 하기 위해선 테슬라가 뒷받침이 되어줘야 한다라고 하셨었거든요, 선생님. 그리고 그게 이제 삼성전자 연골고리 같아. 그래서 우리가 13일 날 미국 CPI 나오면은 이제 7.6자 나오면 대박이고, 아직은 다들 기대 안 하잖아. 그래서 13일 날이 이제 기술주 테슬라 올라가는 한해 터닝이니까 선물 누른 거를 그래서 한 3월물 매수하신 분은 내가 315나 짧게는 315, 길게는 325 직전 고점 높아. 그럼 또 다시 2,500 시도하는 거거든. 2,450이냐 2,500이냐. 그거는 난 그냥 기계적으로 갈 것 같아. 그런데 여기서 오버슈팅 가능성은 15일 날 12월 15일에 두 가지 그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을 기대하고 있어. 하나는 당연히 50bp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50bp 떠들잖아. 근데 파월이나 연준이가 또 뒤통수 때리는 거야. 75pp란다. 그건 불가능해. 아예 25pp. 아, 저 뒤통수가 이게 아니라 좋은 뒤통수네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길게 그 대신 이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조삼모사? 쪼개서 길게 할 거야. 아, 그러네. 얘네들은 그냥 줘도 그냥 산뜻하게 주지 않아. 하여간 지저분하다 뭔가. 그래서 타켓은 높게 하는데 25p씩 여러 번 할게. 이게 속도를 조절할 것이다. 그래도 당장은 그쵸. 선호할 거야. 일단 뭐 75bp가 아니고 25bp에 이렇게 일단 시장은 환호하고 그 다음 날쯤에 근데 이렇게 한 3번 정도 한대 하면 또 시장은 또 위축되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또 반복되지 않을까 좀 그래서 걱정되네요. 얘네들은 50bp하고 오히려 이제 다음에는 좀 이렇게 좀 늦춰주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든지 아니면 그냥 다들 50bp하는데 25bp하고 그냥 그리고 나서 또 초치는 얘기할 거라고 분명히. 니네들 너무 기대하지 마. 그래서 12월일 날 아주 그냥 뒤통수 되게 맞았잖아. 그 다음 날부터. 그렇게 한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삼성전자 레츠고. 삼성전자 레츠고. 삼성전자? 근데 선생님 삼성전자가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비상경영을 선포하면서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인 위기, 고환율, 고금리로 우리 시장인 신흥국마저도 경제 위기를 겪고 있어서 우리 앞으로 성장성이 크게 나타나기 어려울 것 같다라면서 지금 굉장히 우리 아껴야 돼. 외국에 나가가지고 CES 하는 거 돈 아껴. 야, 그 물건 싸는 거 볼펜 같은 것도 예산 아껴. 막 이런데요. 당연하지.
거기 대표이사나 회장 당연히 그래고 사람 잘라야 되고 막 이러잖아. 비상경량하고. 근데 선생님 제가 우리가 이제 약간 초기 그걸 보잖아요. 초기 조건의 민감성. 근데 얼마 전에 이재용 회장 사진이 떴는데 신발이 뉴발란스 뭐 스케쳐스였나 뭐 그거다 10몇만 원짜리다 막 이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나올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비상경영한다, 돈 아껴야 된다 이런 게 나오는 걸 보면서 청수도 아낀다. 뭐 약간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건가? 당연하지. 우리 위기다 이런 그럼. 식으로? 그렇게 느꼈거든요. 아니 당연히 위기하고 진짜 세계 돌아가는 건 위기 같잖아. 그러니까 위기 경영일 때는 명분을 세워야 되잖아. 그 사람도 이제 1년 건축을 해야 되니까. 아니 당연히 다 잘라. 지금 증권회사 아주 칼바람 불듯이 그냥 구조조정이라고. 근데 삼성은 반도체를 평택에다가 공장을 증설을 하는 등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기가 필요하면 다른 데를 더 자르겠지. 그러니까 좀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그런 거를 좀 조정을 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나이 드시면 직접 사장님이시나 다들 이해하실 거야. 사장님. 왜요? 어렵지. 어려운 걸 명분 세워서 밑에서는 다 잘라갖고 이거를 맞춰야 돼. 그러려 그러면 본인이 어떻게 해야 돼? 본인이 애껴 입어야지. 막 구멍 난 거 나오고. 그러면서 실적으로 그 모은 돈 갖고 딴짓을 한다고. 투자. 그래서 그 15일 날이 글로벌 전략 회의 그 날이야. 네, 15일에 글로벌 전략 회의 사업을 논의한다. 나는 그 미국 기준금리 그거보다 그때 나는 그걸 생각하고 또 세스를 생각하고 5G를 질러버린 겁니다. 선생님이 5G 말씀을 하신 거에서 사실 우리가 계속 삼성전자 얘기를 엮어서 했었어요. 그래서 댓글에도 아니 무슨 삼성전자 5G야 라는 글들이 좀 있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라고 저도 좀 여겼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 삼성전자가 5G 관련해서 투자도 많이 하고 6G가 5G 기지국을 이용하는 방법을 활용하려고 한다라는 것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재용 회장님이 대봅시다. 디램 재고싸 아주 그냥 1, 2년 동안 아주 죽사발 날 것 같아. 내가 이게 안 팔리니까. 아니 그것 갖고 먹고 살았는데 그런데 또 스마트폰도 또 뭐 지갑 줄어든다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럼 풀어나갈 게 뭐가 있어? 갑자기 기존적으로 이게 많이 10% 20% 줄었어. 그럼 그거를 이게 이제 롱숏보다 비슷한 거. 마이너스 나는 걸 어느 쪽에서 중화시켜. 딱 좋은 게 미국, 중국, 화웨이, 그 안보칩, 통신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뭐로 가? 네옴시티, 그다음에 우리가 네이버 1784 공부한 것도 다 뭐야? 운반체, 모빌리티, 로봇 이런 것들이 다 통신 인프라에 들어가. 그리고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나비 효과로 언제 K방산이 이런 세상이 있었어. 그리고 계속 또 폴란드나 얘 계속 될 거라고 길게 가니까 이거를 K방산이 아니라 통신으로 바꿔봐. 그러면 K통신, K빅데이터 또 중국 동수화산 중국 거 안 써? 그러면 어느 나라 거 써? 우리나라 거를 쓸 거다. 삼성전자의 통신 파트 그리고 버라이전하고 뭐가 나오나 볼래. 지금 계속 그 버라이전 그러니까 전에 한번 투자하겠습니다. 큰 거 찾고 있습니다. 나는 시스템 반도 이거 안 된다. 그 통신을 자꾸 얘기했었거든. 난 그거 요번에 나오면 이게 또 불을 지르는 거야. 그러면 세스가 우리가 뭐라 그랬지? 세계 가정 박람회. 가전 아니라 그랬지? 운반체, 통신, 인프라, 로봇 이것만 보자 그랬지? 여기까지가 이게 에너지가 확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막 자료를 찾다 보니까 11월 30일에 이재용 회장이 5G 통신 장비를 일본에 대거 계약을 했다라는 또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일본, 인도에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미 좀 기사로도 확인이 되는 부분이어가지고 삼성그룹 자체가 5G 이런 통신을 선점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은 굉장히 물밑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할 수 있었어요. 그럼 선생님
앞서서 말씀을 하실 때 이제 그럼 우리 삼성을 봐야 된다 5G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보기에는 조금 올랐잖아요. 뭐 OE 솔루션, RF, HIC. 그러면 그랬잖아. 오이솔루션이 갑자기 22,000원이 저 팔으라 그랬지. 그때 뭘 가라 그랬어. RFHIC 서진 시스템. 근데 오늘 서진 시스템 RF부터 급등해. 네. 순환해서 아직 이게 KMW 이게 그 11월 4일 날 그 빈살마 5억 전에서 이게 그쪽 관련주가 다 끝났잖아. 끝나서 금방 맞아. 네온 관련주. 똑같을 것 같아. 그럼 이거는 세스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 이렇게 접을 거다. 아직도 한 20일 남았습니다. 20일. 괜찮습니다. 20일 동안. 그럼 선생님 차트상으로 OE 솔루션부터 하나씩 보면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오이솔루션은 21,000원, 2,000원에서 이게 5G보다는 얘네들도 뭐 무슨 개별 이슈가 있었어요. 개별 이슈가 있어갖고 붕 뜨니까 그때 팔고 18,000원, 19,000원 사이는 지지할 것 같아. 근데 22,000 여기서 한 단계 이렇게 올려놓은 거는 좀 숨고르게 해. 그러다가 다시 치겠지. 그러니까 2,000원 더 봐. 고점에서 24,000, 5,000원. 그 RF HIC는? RF HIC는 아직도 매력 있어. 24,000, 5,000원은. 그리고 3만 원은 넘을 것 같아. 그리고 통신 5G를 보면 이 옆에 이 떨어지는 게 주봉으로 보면 어마무시하게 떨어졌어. 제가 이거 확실하게 기억하는 게 어. 우리 그때 선생님 D조 했을 때 D조 방송했을 때 그때 주식의 왕도 하면서 5G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 이후로 5G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 벌써 몇 년? 우리가 지금 KMW 2만 원, 3만 원 얘기하거든. 자, 그럼 7만 원 뭐. 저 7층, 8층 뭐 아주 끔찍한 주식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발동을 걸고 끌개가 생긴 거야. 그리고 내가 이 말하는 모든 단어가 스카이넷, 스카이넷. 우주 정보 통신망을 테슬라가 장악하겠다. 그 다음에 스페이스X, 자율자동, 모빌리티, 네옴시티 이런 것들이 다 자체 통신 인프라. 그러면 그 장비들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이게 신형 SOC 같아. 근데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의 어떤 통신 장비 회사가 10% 넘게 급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2023년 상반기까지는 나는 통신 인프라 시대 이게 곧 우리가 로봇이든 이 인공지능 AI든 다 사물형 인터넷이거든. 그거 다 연결을 해야죠. 사물이 어떻게 그걸 인지를 해. 그러니까 KT가 안 빠지는 게 가장 그것도야. 맞아요. 다 빅데이터 센터, 그 빅데이터를 구동할 수 있는 통신 인프라 플랫폼 이런 것들이 하나의 큰 틀을 보면 이런 틀은 한번 떨어질 때도 1년만 떨어지듯이 주도도 한 1년 정도는 갈 것 같아. 그러니까 2023년에 주도주는 로봇 5G 통신이다. 그럼 우리가 OE 솔루션, RF, HIC 얘기했는데 KMW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으니까 지금 좀 안전하게 들어가도 되겠네요. 그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급등 때 따라가지 마시고 뭐 한 3일 올라가면 하루 이틀 조정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눌림목대 전략을 세우시고 전체 포트 하나도 없으시면 한 30%는 갖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KT 가지고 있어요. 시간 여행 중인데요. 하시는 분들은? KT는 여기에서는 좀 무겁게 움직일 것 같아. 지금 근데 KT 선생님 시간 여행으로 3만 원까지 매수했나요? 4만 원까지 매수했나요? 3만 원까지 매수했지. 지금 2만 얼마지? 아무지 좀 돼가지고 무슨 KT가 2만 원이야 임마. 3만 천? 얘는 너는 방치형이구나. KT요? 아니 시세를 안 보세요. 보죠. 너무 자주 보면 애들이 수줍어해서 야 3만 1,000원 정도 되지 않았어? 3만 7천? 3만 7천. 여러분들 축하드려요.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드리고자. 그죠? 조금 있으면 이거 배당도 나올 텐데.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선생님, 그러면 이 종목은 배당하면은 떨어질 테니까 그때 들어갈까요?
그냥 보유자 그냥 적립식 하시면 꾸준히 하시고 가격 탄력성은 위아래 20%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에 KT가 중심이라고 하셨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무거워서? 그럼 좀 37,000원, 8,000원 사갖고 노상 봐도 3개월, 6개월 동안 여기서 위로 10% 아래 10%. 그 선생님 이거를 추가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변동성이 적으니까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나 KT 나 조금 더 비중 싣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 적립식은 그런 건 상관하지 않는 그냥, 거야. 아니 2030 목표로 이렇게 그리고 그분들은 결론은 뭐야? 목표를 10만 원 잡는 분들 아니야. 지금 뭐 4만 원 가고 뭐 3만 5천 값 봐. 이거를 무시하는 분들 전략이라고. 우리 KT는 항상 농담 삼아 얘기하잖아. 북한 사람들이 KT 전화 쓸 때까지 그렇지. 항상 딱지를 잠깐 뺏겨야 되겠어요. 쭉.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이제 통신과 관련해서 우리가 삼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화웨이가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에 우리나라 장비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사우디를 방문하면서 정말 대대적으로 환영회를 해줬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린 수소, 태양광 건설, 정보통신, 클라우드, 의료교통 건설 등의 1,100억 리알, 약 38조 6천억 원에 달하는 협정을 체결했대요. 근데 그 중에서 화웨이가 클라우드랑 초고속 인터넷 단지를 건설하는 계획도 포함이 됐다라고 하는데 화웨이가 들어가면 우리는 팽당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사우디 입장 생각해보자. 나는 모르겠고 사우디 우리랑만 친하면 좋겠어. 사우디 입장이면 얘네들도 미국의 딴지 거는 거를 항상 고민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나는 지도자감은 중화 전략을 쓸 것 같아. 내가 큰 프로젝트가 3개야. 하나는 화웨이, 하나는 우리나라. 우리나라 지금 대판 싸우니까 중국 시안에 공장 하나, 저기 미국에 하나, 그렇지. 투트랙 쓰듯이, 빈살만도 올인 안 한다고. 이번에 일부러 제 바이든 대통령 갔을 때는 좀 냉대했더니 막 시진핑 옆에서 막 비행기 같이 해주고 막 다 나와가지고 환대해주고 이걸 보면서 미국 입장은 또 많이 불편했을 것 같아요. 열받게 하는 거지. 막 일부러 더. 친구 셋이 친구면 둘이 싸우면 이제 한 명한테 더 잘하잖아요, 둘이.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번에 선생님 사우디 수주와 관련해서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최대 수혜는 우리가 아니라 중국이 될 거다. 중국이 사우디의 석유를 사주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떨어지는 게 얼마 안 될 건데 우리가 이렇게 벌써 수혜주를 샀는 게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그거 착각이십니다. 어떤 부분이 착각인 걸까요? 건설이나 플랜트 우리나라만큼 믿음이 안 가실 거야. 이번에 사우디 그 장관이 왜 네이버 1784 건물 보겠냐? 그리고 사우디도 분명히 생각을 할 거야. 저 중국 애들은 거기다가 칩을 넣을 거야. 그럴 수 있다는 그래서 거에 대해서 내 모든 게 또 쫙 빨려가갖고 들어가. 항상 그러니까 앞면만 보지 말고 뒷면도 같이 봐서 이런 것들도 중화를 시킬 거라고. 그리고 나는 또 어떤 이 네온 프로젝트를 계속 들여다보면 7, 80년대 우리 이 중동의 우리 한국의 건설의 붐이 제2차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한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 왜 네옴시티가 지금 조정하기 힘들어. 중국으로 다 가는 거 아니야? 왜? 맞아요. 그지? 우리는 그냥 황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근데 10월 말에 어느 기업이 조단이 딱 수주해 오면 이거 아니네. 야 역시 하고. 딸 겁니다. 내년 1월 안에 히림이 됐던 삼성 엔지니어링이 됐던 걔네들이 여기도 주고 여기도 줄 수밖에 없어. 그쵸. 걔 중국에도 주겠지만 근데 사우디 입장에서는 중국에 잘해줄 수밖에 없어요. 또 석유를 많이 해주니까.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제 그 얼마 전 영화 탕웨이 나오는 거 헤어질 결심 그걸 갖다 붙이면서 이제 사우디는 미국과 헤어질 결심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절대 헤어지지 못해. 그래요? 그럼 거기서 간 보는 거예요? 중국을 조금 이렇게 당겨주면서 서로 중화 투가 갖다 해서 여기도 균형 전략을 쓰지. 이게 이제 스테이터스 큐어 전략이거든. 균형 전략. 중립 외교 같은 거네요.
절대 치우치지 못해요. 만약에 중국에다가 휩쓸리면 이 CIA나 얘네들이 이란 부추켜. 미국 쪽에서. 그래서 또 여기가 노이즈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를 또 사단나게 만들어 버려. 그러면 건설 막 하는데 여기 미사일 던져봐라. 그게 뭐야 그게. 그러니까 절대 한쪽 치우침이 없습니다. 되게 다양한 시각으로 또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볼 때 매도자의 시각으로 보자 그런 거 아니야. 이거는 통치자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야. 빈살만 통치자 입장에서는 가장 무서운 게 뭐야? 암살당하는 거. 암살. 오죽하면 우리 그거 갖고 그 방때 뭐 그 끔찍한 돈 얼마 돈이 뭐 그 부자 서열이 다르니까 그지? 만수르 의문의 일패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만수르가 1등 아니었을 때 가만히 있는 만수르 깜짝 놀란다고. 그거 같이 이 투트랙 전략을 분명히 쓸 것 같고 나는 사우디가 중동의 맹주가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요번에는 더불어 가치 개념이 나올 것 같아. 더불어 같이? 누구와 더불어 같이?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유럽하고 미국 보이지 않게 더불어 같이. 근데 사실 선생님 말씀이 좀 그럴듯한 게 전 세계가 지금 경제 침체 속에서 뭔가 모멘텀을 가져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돈을 쓸 만한 나라가 중동 건설밖에 없어요. 지금 뭐 소비도 위축됐고 뭐 생산 기지는 각자 이제 밸류 체인을 글로벌 가치 사슬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망이 좀 붕괴가 되어 있으니까 각자 생산을 하고 그럼 돈이 어디서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 전에 그런 SOC 국영제 SOC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사우디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여기로 모인다는 거겠죠. 그게 전 세계의 지금 침체를 얘기하잖아. 여기가 경제로 보면 다 침체가 아니란 말이야. 생명을 주는 하나의 공간이 중동 같아. 오아시스 같은 거야? 요 지역에 파이프라인을 꽂지 않으면 돈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 타켓을 분명히 할 거라고. 원전 시장도 그렇지, 태양광 시장도 그렇지. 그 사막에다가 와칸다 건설하겠다는데, 거기에는 뭐가 다 들어가잖아. 철강, 뭐 건자재, 뭐 통신, 인프라, 뭐 다 들어가잖아. 거기에 파이프라인을 아마 꽂아봐봐. 대단한 에너지가 될 겁니다. 그럼 선생님 조정받고 있는 네옵시티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볼까요? 아니 지금 이제 코롱 글로벌 우선주가 다시 또 진입이 들어왔네. 2만 2, 3천 원대에서는 매수 또 전에 19,000원 사갖고 한번 크게 급등했잖아. 다시 또 왔어요. 히림 들어왔고 그러니까 삼성 엔지니어링 들어왔고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똑같은 논리야. 주도주가 지금 5 이런 거 같으면 분명히 이거 아니야 하고 털고 이쪽 오는 사람들이 생겨. 그리고 이거 땡기는 끌기에는 아직은 또 똑같잖아. 중국기 다 아도 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부정적 에너지가 강하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뭔가 확인량 수주 끌기가 딱 나와야 돼. 그때까지는 탄력 없을 것 같아. 그럼 가는 놈이 더 가. 아바타 중에서 못 가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리오프닝이니까 이제 구제약주도 가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또 하나 그 여행주가 아직도 덜 간 게 많아. 응? 그러니까 아시아나하고 눌림목 주고 다시 치고 나가고 이때 또 심지어는 내가 발음 잘 잡고 ZTC 맞냐? JTC예요. JTC. JTC. 그것도 지금 야금야금씩 좀 올라오고는 있거든. 이런 것들이 분출. 분출. 그리고 요새 내가 인스타 보면 진짜 일본들 많이 일본에서 나 이렇게 잘났어 많이 올라오더라. 나도 우리가 가끔가다 중국에 중국 소리 들리는 아직 안 들려 많이. 그거 같이 인스타 보면 거기 막 이게 도배를 해버려. 응? 그러면 이제 그게 내년 3월 같아. 3월. 그러면 여전히 그 카지노 아직까지 크게 슈팅이 안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투어 아직도 크게 슈팅 안 나온 것 같고 그냥 이런 것들이 계속 순환된 것 같아.
그래서 오늘도 보면 CJCGV, CJENM 그리고 또 중국이 또 뭔가 그 컨텐츠를 자꾸 열어주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그냥 순환 영장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지금 앞서서 말씀하신 종목들 코오롱 글로벌 우선주, 히림, 삼성 엔지니어링이 매수 가능한 가격대에 진입은 했지만 지금 이 종목으로 매수가 들어오려면 시장에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뭔가 촉발될 만한 요인, 뭐 수주라든가 이런 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조금 더 분위기가 갈 거고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이 한동안은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내년 1월 말까지는. 1월 말까지? 선생님 왜 현대로템도 전고점을 치고 나가지 못하고 조정을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모멘텀이 좀 약해졌다라고 볼 수 그것도 있겠죠? 네옴시대 갖다 붙여야죠. 네온 트램. 그러면 딴 거가 풀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폴란드에서 수주보다 이제 딴 나라가 수주. 가나에서 뭐 이런 것들. 왜냐면 폴란드가 새로운 우리의 형제의 나라가 됐다라고 하죠. 수주를 해주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다음은 혹시 가나가 그럴 돈이 있어? 그 K방산 수주는 동유럽에서만 많이 나올 것 같아. 아프리카는 돈 없어. 사람들이 월드컵 보고 선생님 우리가 16강 진출하면은 구군이 들어온 거다라고 했었는데 제가 혹시라도 이제 진출을 못할까봐 조심스러운 마음에 선생님 못할 수도 있으니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댓글에 프리티는 16강의 진출 가능성을 믿지 않았다라고 어떤 분이 아니셔서 정말 응원 열심히 했어요. 선생님 우리나라도 16강 진출했기 때문에 이제 대운이 들어왔다라고 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 책도 대운이 들어와서 2세를 인쇄를 했잖아요. 그래서 또 부잣집 막내 아들이 잘 되니까 또 사람들이 재밌게 보시는데 또 여기서 최태원과 노세윤 관장의 이혼 판결이 또 났어요. 나왔지. 그래서 지분을 처음에 엄청 많이 가지고 갈 것처럼 했는데 그래서 지분이 불안정해지면 이것도 SK그룹에 리스크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좀 적은 양으로 0.43이었나?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 승. 최태원 회장님 승리. 근데 최태원 회장이 이 지분을 어떻게 지킬 수 있었는지 그 부분은 책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주식이 보인다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책 읽으신 분은 삼성전자보다 호텔신라, 삼성생명 요새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 에너지를 여기서 직관을 얻듯이 SK그룹이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그 거버넌스 게임 한번 크게 한단 말씀은 그냥 그러니까 보세요. 거버넌스 게임 하면서 따따상 SK그룹 관련해갖고 얼마나 많이 신규했어. 그리고 나서 땡친 거야. 그러면 한 1년에서 1년 반 박살을 내거든. 그러니까 SK그룹도 이제 내년 상반기 지나면 이제는 이것도 하나의 징후야. 이제 불확실성 하나 제거됐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는 바닥이 가까이 들어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타켓을 SK 바이오 사이언스 갖고 볼 거예요. SK 바이오 팜이 아니라 SK 바이오 사이언스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일 많이 빠진 거. 제일 많이 빠졌어요. 바이오 팜도 많이 빠졌어요. 근데 그래도 1등 빠진 거. 어떤 건 70% 빠졌고 어떤 건 60% 빠졌고 어떤 건 50% 빠졌으면 70% 빠진 거. 화이팅! SK그룹에 대한 역사 또 여기서 정리를 잘 해놨으니까요. 여러분들 책으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라이브 방송에 대해서 고지 잠깐 드리자면요.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언제죠? 12월 14일인가? 12월 17일 오후 2시에 저희가 라이브 방송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어디 가시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책 이야기도 하고 시장 얘기도 하고 또 연말 얘기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선생님 우리가 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또 콘텐츠 관련돼서도 말씀을 하시고 또 무슨 얘기를 해볼까? 그러니까 여행 컨텐츠 그리고 항상 우리가 미리 생각하기. 그러면 JP모건 컨퍼런스 이제 세스는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3월 달에는 우리가 항상 뭘 또 생각하냐? 3월에 상패들 그거 뭐죠? 부정적인 감사 거. 보고서 사업 보고서. 그것도 있지고요. 근데 3월 달에는 3월에 꽃피는 봄이잖아. 꽃피는 봄. 봄이 올까? 봄 오지 마. 내 계좌에도 봄이 올까? 그거를 왜 거기에다 갖다 붙이냐? 이런 아이고. 봄이 오면 또 우리 반갑지 않은 황사 구제역 나오고 또 봄이 오면
내년도에 일단 정부가 뭘 하겠다고 그래? 마스크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 그러면 뭔가 이제는 컨텐츠 다음에는 그래 돈이 쪼그라졌어. 그럼 사람들이 뭐 야 운동으로 커버하든지 뭐 어떤. 그 선생님 알톤 스포츠랑 삼천리 자전거 해가지고 봄에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이 종목이 또 근데 그거는 네. 너무 에너지가 작아. 알톤 스포츠 해갖고 뭐 이 자전거 뭐 해봤자 그게 덱스터 같은 에너지가 안 나와.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구제역이나 그 사료할래. 선생님 지금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3월을 보기 전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지금 확산되고 있으니까 이쪽을 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면에서 사료할래 사료. 그냥 사료. 구제역 사료 이렇게 하면 사료. 효성 OMV. 아 싫어 한일 사료. 싫어? 한일 사료? 왜냐면 투기꾼들이 그거 한번 거기에 계속 붙어 있는 것 같아. 한일 사료.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시장에서 뭐 시진핑 얘기, 삼성그룹 얘기 많이 해봤는데 이제는 아바타 얘기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해볼까 해요. 자, 뭐 덱스터 얘기 선생님 전략도 주시고 하셨는데 예매율이 벌써 50%를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선생님 예매하셨나요? 아니야 난 그냥 가서 볼래. 가서 보면 자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5만 원짜리 가면 있을 거야.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수익이 나시면 덱스터 수익이 났다. 그럼 나는 편안하게 누워서 볼 거야 하면서 예매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아바타가 12월 14일에 개봉을 하는데 전 세계에서 한국이 최초로 개봉을 한다라고 하죠. 자, 이와 관련해서 손익분기점 2조 8천억 원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좀 우려가 있는 가운데 좀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우리의 종목 데스터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아바타 뭐 흥행될까요? 흥행은 될 것 같아.